네, 이번 영상에서는 C++로 구현된 A스타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GitHub에서 소스를 다운받으면 C++ 프로젝트가 지금 상태에서 두 개 있는데요. 콘솔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 A스타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A스타 밑에 있는 알고리즘 A스타 비주얼 C 프로젝트를 열면 됩니다. 그 상위 폴더에 있는 모바일 게임 프로그래밍 A스타를 열면요. 프로젝트가 모두 두 개 다 열리고요. 그 중에서 알고리즘 A스타를 시작 프로젝트로 세팅을 해서요. 빌드 해보면 됩니다. 어, 소스 코드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데 A스타 외에 다른 소스 코드는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A스타를 사용하는 메인 부분과 그 다음에 A스타의 메인 구현인 KA스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월드를 좀 만들고요. O는 벽입니다. 못 가, 월이라서 못 가는 부분이고요. 소스가 현재 위치고요. 그 다음에 G가 구월입니다. C는 현재 스텝에서 캔디데이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고요.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은 에이스트가 길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길을 찾았을 때 회색으로 별표로 표현된 것이 실제 찾은 길이고요. 거꾸로 이렇게 쭉 따라가서 링크를 구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회색 점이 closed list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점이 open list에 있는 겁니다. 아직 그 후보 리스트에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길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월드를 구성을 하고 뭐 벽을 그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일단 그 메인을 열어보면 메인에서요. 보면 그 콘솔을 준비를 해서 그 2D 그래픽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위드 사이트를 세팅을 한 다음에 소스 위치, A스타 노드의 소스 위치, 목적지 위치를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즈넴이라는 선 그리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 O를 이용해서 이제 선 그리는 알고리즘인데 실제로는 벽을 그리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소스와 골 위치를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로보드는 테두리까지 그립니다. 이것은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그 선을 세 개 그렸는데요. 선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인 거고요. 드로보드를 하면 이 테두리까지 그리는 게 드로보드가 되는 거고요. 그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실제로 A스타 알고리즘을 그 구현한 걸 준비를 했어요. A스타 알고리즘은 템플릿인데 첫 번째 노드는 A스타 노드의 그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략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A스타 노드는 바꾸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 펑트의 그 메서드만 바꾸면 구현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봤는데 그 다양한 A스타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실제로 A스타 펑트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스타 패스를 하나 준비를 해서 find 패스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아웃 파라미터로 패스에 만약 그 경로를 찾았다면 패스가 리턴됩니다. std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경로를 찾았다면 이렇게 별표를 이용해서요 경로를 출력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의 메인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소스 코드 열려서 보시고요. 일단 위치는 XYZ 값 3개를 쓴다고 가정을 했고요. 다음에 A스타 노드를 보십시오. 페어런트로 가는 링크 정보, 그리고 스마트 포인트, 쉐어드 PTR을 써서 포인트 안전하게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노드의 위치 정보, 그다음에 소스에서 현재 노드까지의 이 정확한 그 코스트 값,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휴리스틱 값, 이 값을 잘 정해줘야지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한 토탈 값. 사실 뭐 두 개 더하면 바로 토탈 되는데요. 이피션시를 위해서 그리고 소스 코드를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토탈 값을 명시적으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가 오픈 리스트에 있는지 클로즈드 리스트에 있는지 정보값 이렇게 해서 A스타 노드는 이런 정보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 지난 영상에 설명했습니다. 클로즈드 리스트에 있을 때 성수 시간 만에 찾기 위해서요. 해시 펑션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실제 노드가 같은지 아닌지 비교하기 위해서 equal to라는 그 펑션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해시 컨테이너에서 쓰기 위해서요. 레스트는 역시 만들어줬습니다.
음, 힙, 그, 뭐고, 그 프라이어티 큐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A스타의 프라이어티 큐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이어티 큐를 상속받아서요.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게 프라이어티 큐에서 중간에 있는 값을 꺼내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프라이어티 큐는 탑에서 꺼내고 마지막에 추가하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어티 큐가 힙으로 유지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간에 노드를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림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오픈 노드를 봤을 때 이제는 이제 8의 후보 중에서 후보로 6을 선택을 했는데 6이 이미 오픈 리스트에 있는 경우죠. 그러면 기존에 계산한 값과 새 값을 비교를 해서요. 기존의 값과 새 값을 비교를 해서 새 값이 더 유리하다면 새 값으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변경된다는 뜻이죠. 그럼 바로 그냥 변경해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힙 자료 구조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픈 리스트가요. 6이란 노드를 빼주고 6을 새로 넣어줘서 힙 성질을 만족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무브를 추가를 했습니다. 리무브는 기존의 노드를 빼내는 역할을 하고요. 리무브 하고 나서 다시 인서트 해주는 거죠. 그럼 힙 성질이 유지가 되니까 이 노드를 찾아서 있다면 빼고 그다음 힙 성질을 유지하도록 다시 메이크 힙을 호출하고 그게 이제 리무브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상속받아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 A스타 패스는 그냥 std 리스트입니다. A스타 노드들의 리스트. 마지막에 경로를 발견을 했을 때 백링크를 페어런트 링크를 따라가면서 리스트를 쭉 만들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sd 리스트에 s다 패스 추가했고요. 실제 구현에서는 이미 그 A스타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경우에 또 호출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 중이니까 호출을 막으려고요. 프로그래서는 그 플래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A스타 패스에 그 메서드가 구현됐고요. 그 다음에 메인 A스타입니다. A스타는 이 노드들에 대해서 동작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동작들은 이 알고리즘을 가능한 한 바꾸지 않고 펑터에 구현한 다음에 이 펑터를 통해서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보면 일단 주의 내 이웃을 구했죠. 그게 벡터에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벡터 캔디데이터라는 벡터 타입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펑터 타입의 펑션 오브젝트 스트레티지 패턴으로 펑터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리스트라고 했는데 이미 검산 노드 리스트입니다. 알고리즘 설명에서는 클로즈 리스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모든 검산 노드의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에 있는 거, 클로즈에 있는 거, 캔디데이트 된 거 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를 딱 봤을 때 클로즈다라는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클로즈 리스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이제 메스트 노드라고 하고요. 이 메스트 노드는 캔디데이트나 오픈 노드들의 그 이피션시를 위해서야 모든 노드들을 다 가지고 실제로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후보로서 가능한 아직 검사하지 않은 노드 값들은 오픈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노드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둘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후보 중에서 빠르게 찾아야 되니까 비록 데이터가 중복되긴 하지만 오픈 리스트에 그 아직 검사해야 되는 노드들은 오픈 리스트에 프라이어티 큐로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타 함수들이 있고요. get 노드가 실제 A스타의 메인 그 패스를 발견하는 그 메소드입니다. 어, 그 S 네, get 노드가요. find 패스가 그겁니다. 입력으로 소스 위치와 고얼 위치를 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노드에 대한 포인터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보는 노드로 이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구조체를 바로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노드가 있다면 아웃패스에 리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그 전 영상에서 그림으로 설명한 걸 그대로 구현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 처리 중이면은요, 처리 중이 아니라면 스타트 노드를 그 노드를 하나 얻습니다. 노드를 하나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p소스가 노드 ptr 포인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노드에 대한 실제 노드 ptr 그 스마트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 스마트 포인트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 노드 하나 할당해서 얻는 거죠. 그게 get 노드입니다. 그리고 노드를 스타트 노드에 대해서 스타트 노드 정보를 세팅을 합니다. 이것은 펑트에 구현된 건데요. F12 키를 누르면 이렇게 소스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어, 새로 스타트 노드를 준비한 경우니까 오픈 리스트 오픈 그 후보가 된다. 클로즈 리스트는 없다. 스타트 노드니까 페어런트 없다.
코스트와 휴리스틱 토탈 전부 다 이제 0으로 세팅을 하고요. 휴리스틱은요, 현재 위치에서 이 골 노드까지 그냥 거리를 구해버립니다. 토탈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이고요. 요 F12 눌러서 get node heuristic cost를 점프를 해보면은요, 스타트 노드와 데스티니 노드 사이에 보면은 그냥 거리를 바로 구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나중에 이 휴리스틱 코스트를 사용을 안 했을 때 0으로 했을 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노드를 오픈 리스트에 넣고 알고리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스타트 노드만 오픈 리스트에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오픈 리스트가 empty가 아니면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도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상태가 됩니다. 스타트 노드를 오픈 리스트에 넣고요. 알고리즘 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스탬프도 돌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오픈 리스트에서 후보를 꺼냅니다. 오픈 리스트는 포larity 큐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가장 가까운 이제 옵티미스틱한 후보가 하나 얻어지겠죠. 그리고 오픈 리스트에서 노드를 제거를 하고요. 노드를 쭉 검사한 다음에 이 오픈 그 베스트 노드는요, 클로즈 리스트로 옮겨가야 되겠죠. 중간에 보면.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클로즈 리스트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클로즈 리스트는 그 리스트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이미 메스트 노드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closed라는 플래그만 세팅을 합니다. 그럼 상수시간 만에 동작하니까 효율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오픈 리스트에서 팝한 다음에 이 방금 팝한 노드가 목적지 노드하고 같다면 경로를 발견한 경우죠. 그래서 펑터에 construct path to goal 펑션 오브젝트 호출해서요 리턴 해버립니다. 경로를 찾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 내 이웃을 모읍니다. get candidate는 현재 위치에서 주위의 내 이웃을 모읍니다. 그림에서 보면요. S 위치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외우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후보를 모을 때 이 후보 모으는 후보 이 캔디데이트 노드가 이미 클로즈드 리스트에 있는지 아니면 오픈 리스트인지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위치값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으고 나서 그게 이제 클로즈드 리스트에 있는지 오픈 리스트에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4개가 모아집니다. gather candidate로 점프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4이웃을 모으고요. 8이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오프셋이기 때문에 상위 4개에 대해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4이웃을 모아서 벡터에 푸시를 해서 4이웃을 모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목적으로요. 방금 모은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그냥 C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C를 출력을 해봤고요. 그 4개 캔디데이트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모든 캔디데이트에 대해서요. 다 경로가 코스트 값을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일단 노드에 복사를 합니다. 캔디데이트가 보면 그 네, 노드를 네, 뉴 노드가 현재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새로운 노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하는가 하면 이 페어런트로 따라온 노드가 아닌지 방금 위로부터 온 노드가 아닌지 후보 중에 방금 이제 바로 전에 나의 페어런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런트가 널이라면 스타트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뜻이고요. 후보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방금 본 노드의 페어런트가 새로 캔디데이트라면 그러면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요. 1번을 검사하려고 하는데 1번이 이웃을 보는데요. 1번의 페어런트 S가 후보로 선택될 수 있죠. 보면 안 되겠죠? 그걸 검사하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노드가 아니라서 후보가 된다면 일단 C로 후보값 디버깅을 위해서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 뉴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노드 값을 갱신을 합니다. 새로 캔디데이트가 바로 된 노드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로 점프를 해보면은요. 페어런트 값을 페어런트는 방금 베스트 노드에서 1로 방문했다. 그리고 페어런트 그 바로 나의 페어런트에서 여기까지 온 코스트, 다음에 그 페어런트와 이 뉴 노드의까지의 거리, 이것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캔디데이트와 이 목적지의 거리, 휴리스틱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스트와 휴리스틱을 합쳐서 새로운 코스트 해서 새로운 캔디데이트 노드에 대해서 노드 정보를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 새 노드가 실제로 클로즈드 리스트나 오픈 리스트에 있는지 보고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노드 값을 이 new 노드 값으로 반영을 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은요 새 노드가 리턴되는 거고요. 지금 요거에는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요 1번 입장에서 5번, 6번, S7을 얻는데 5번, 6번, 7번은 없는 거니까 새로 정보가 갱신돼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후보가 되어서 어떤 노드 후보가 되어서요 5번 입장에서는요 이미 존재하는 노드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6번처럼 이미 존재하는 노드요.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get 노드를 보면 Alt F12 눌러서 점프를 해보면은요 네, get 노드를 보면 in에 대해서 이 관리될 포인터 그 노드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요 값을 똑같이 채워주고요. 왜냐하면 메스 노드가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in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하나 템포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되고 있는 노드인지 클로즈 리스트에 있는 노드인지 이미 그 검사 노드인지 검사를 합니다. end가 아니라면 이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그 노드 값을 그냥 FC 노드에 덮쳐 써버립니다. 이미 검사 노드에 정보가 있으니까 새로운 캔디데이트가 아니라 이 노드 값을 써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없다면 그 새로운 캔디데이트가 이제 새로운 노드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새로 메모리 할당을 해서요 새 노드에 대한 정보를 세팅을 하고요 메스터 노드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미 있으면 그 노드 값을 파라미터에 채우고요. 없으면은요 새로 만들어서 리턴하고 그게 get 노드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get 노드에서 현재 이 u 노드 포지션 값을 가지는 실제 노드 값, 뭐 새로 생성됐거나 이미 있던 노드거나 얻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검사하는 게 이 새로 방금 후보 그 노드로 가는 정보가 이 새 뉴 노드에 대해서요. 이 현재 노드에서 이 뉴 노드로 가는 정보가 훨씬 더 그 뭐 후보로서 더 좋은지 검사를 합니다. 좋은지. 그게 그렇다면 이제 갱신을 해줍니다. 캔디데이트 모 프라미싱 함수로 점프를 해보면 여기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 토탈 코스트가 이 뉴 캔디데이트가 더 작다면 이게 더 후보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탈 값이 그 전에 가진 이 토탈 값보다 더 작다면 이 노드가 더 후보가 되는 뜻입니다. 그 링크를 갱신해 줘야 되겠죠. 아니면은요 새로 방금 이제 뉴 캔디데이트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노드가 있는데 그 기존 노드의 코스트가 더 그 기존 노드에 있는 코스트와 새로 이제 그 새로운 경로에 대해서 코스트를 계산해 보니까 새로 그 계산한 코스트가 더 좋은지 검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OR에서는요, 그냥 새로 완전히 캔디데이트가 새로 된 거죠. 그 마스터 노드에 없는 거죠. 둘 다 오픈도 0이고 클로즈도 0이란 말은요, 새로 생성된 노드니까 이것은 무조건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거가 있다면 기존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새로 추가된 노드인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라면 노드 값을 갱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액츄얼 노드에 클로즈드를 클로즈 노드 리스트에서 갱신을 합니다. 새로 후보가 돼야 되는 뜻이니까 오픈 리스트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액츄얼 노드의 페어런트 값은 새로 발견된 노드의 그 새 노드 후보의 페어런트 값으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 값을요, 그 새로운 후보의 코스트와 휴리스틱 토탈 값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액츄얼 로드가 만약에 이미 오픈 리스트에 있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미 오픈 리스트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코스트랑 새로 코스트랑 비교를 해서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오픈 리스트에 이미 있다면 갱신을 해줘야 되겠죠. 오픈 리스트에 있는데 이게 더 좋아요. 그럼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코스트를 바로 갱신할 수 없다라고 했죠. 힙으로 유지되기 때문에요. 이 6을 힙에서 빼내고 코스트를 갱신을 하고요. 토탈 값을 갱신하고 다시 힙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리무브 푸시입니다. 리무브는 액츄얼 로드를요 힙에서 리무브합니다. 그다음 새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힙 성질이 만족되면서 프라이어티 큐를 유지하는 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요 오픈 리스트에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냥 바로 오픈 리스트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액츄얼 로드의 오픈 값을 플래그를 true로 둡니다. 그러면은 그 메스터 노드에서 검색했을 때도 이 노드가 오픈 리스트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스트 노드에 대해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클로즈를 true로 클로즈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escape 누르면은요
종료하도록 했고요. 그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끝까지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위해서 이 보면 그 점을 전부 다 출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프라이어티 큐에 있는 것들은 초록색으로 점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프라이어티 큐에 있는지 어떤 게 메스트 노드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서 점을 출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너무 알고리즘이 길어지면 중간에 종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펑트에서 취소할지 물어서 어떤 조건이 만족돼서 만약에 패스를 찾다가 취소해야 되는 조건이 발생을 하면요. 취소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펑터로 슈더 버트서 지금은 무조건 폴스를 리턴하기 때문에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펑터에서 만약에 휴리스틱 지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찾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휴리스틱으로 휴리스틱 값을 고려하지 않아서 후보가 그냥 휴리스틱이 0이라는 얘기는 이제 후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고을과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지금까지 계산한 거리 중에 가장 가까운 걸 계속해서 찾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별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 A스타인 이유는요. 후보가 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A스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휴리스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차례대로 값이 다 똑같겠죠. 그래서 계속 이 값을 계속 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봅니다. 후보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클로즈드 그 고를 네이버에서 캔디드로 발견하는 순간 경로를 찾아버리죠. 이렇게 찾으면 최적의 경로도 아닌 게 되고요. 너무 탐색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휴리스틱을 잘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점 사이에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해주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뭐 중간에 장애물이 있더라도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후보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8이웃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웃이 아니라 8이웃. 이제는 방문할 수 있는 이웃이 네 이웃이 아니라 8이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회수가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콘솔로 구현한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